오늘은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간의 공시, 지시 녹십자 랩셀, 지시 녹십자 셀, 흡수 합병, 뭐 이런 공시가 좀 떴고요. 많은 지금 현재의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점으로 뭐 보셔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은 2016년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의 녹십자가 38.6%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9.3%, 그리고 20년 매출이 뭐 1000억은 아직 안 됩니다. 856억, 영업이익이 64억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뭐 자회사는 뭐 아티바를 통해 가지고 머크사에다가 이제 카트 NK 뭐 1.2조 기술 수출 당시 있었는데 4월에 그 관련되는 거 공시하고 난 다음에 뭐 재료 소멸로 그날 바로 뭐 좀 조정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공시 내용 위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지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뭐 미국 쪽에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것도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9.38% 정도 올랐습니다. 뭐 기관들이 좀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타 법인들 사모펀드가 미리 조금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상탐지 쪽에서는 그러면 언제 그런 매수가 좀 들어왔느냐? 뭐 어제뿐만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7월 1일 날 보면은 기간 순매수 상장 기간 내 최대 뭐 127억이 떴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사실은 매집이 좀 들어갔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가 뭐 유출되거나 아니면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쭉 뭐 조정 후에 계속적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가 같이 들어왔다. 7월 1일부터 조금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양매수 들어오고 쭉 들어. 이게 뭐지? 라고 들었던 내용들이 결국은 뭐 시간 외에 7월 16일 날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녹십자 셀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에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들은 이상탐지 쪽에서 뭐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큰손 투자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치시면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큰손 투자 앱을 좀 활용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시 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변경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번 11월 까지 합병을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이 1대 0.4, 녹십자 랩셀이 1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존속은 남는 거는 녹십자 랩셀이 남는 거고요. 녹십자 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녹십자 셀에서 뭐 지시 셀로 뭐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병 후에는 그러면은 지금 최대 주주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녹십자 외 특수관계인 이쪽이 42%를 조금 넘는 물량을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녹십자 랩셀이 지금 현재 38.6% 녹십자 랩셀을 녹십자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녹십자 셀의 23%를 녹십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녹십자가 최대 주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호재냐 악재냐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합치게 되면 시총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다만 지금 시기에서는 악재가 될 이유는 없겠죠.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호재가 남는데 그러한 호재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뭐 크게 뭐 녹십자 랩셀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뭐 6개월 동안 쭉 보면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뭐 녹십자 랩셀이라고 치면 뭐 큰손 투자에서 치면 6개월 동안에 그러면은 변동이 있었느냐? 변동 없습니다. 네, 마이너스 3.18. 한 달 동안에는 15% 상승됐고요. 1년 동안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네, 116% 올랐습니다. 그럼 반년 동안 금년 들어서 얼마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크게 변동 없이 잘 왔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악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지금 현재에 올랐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상승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말들이 많습니다. 뭐 합병 비율은 변경 가능하느냐? 뭐 보통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은. 그러니까 변경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셀의 주주분들의 반대 때문에 뭐 합병이 좀 무산된다. 그러한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1대 0.4 지금 현재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총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뭐 수급으로 바로 확인을 큰손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회사가 합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시너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판단은 뭐 두 회사가 합친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약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기사로 나온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으로는 CMO 쪽 뭐 강화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녹십자 셀에 여러 가지의 뭐 좋은 부분들이 같이 합류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더 시너지가 낫지 않겠느냐. 뭐 1대 뭐 1과 1이 합쳐가지고 뭐 3의 효과를 낼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녹십자 랩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NK 자연 살해 세포의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외 임상들, 국내 임상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HTS에서 녹십자 랩셀을 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들이 7월 1일부터 아니면 6월 말부터 지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녹십자 랩셀을 투자하든 뭐 거기에 관련되든 뭐 녹십자를 투자하든 고유 본업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녹십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언급을 해놨을 때에 뭐냐면은 자회사 아티바를 통해서 머크사에 카트 NK 뭐 카 NK인데 카트 NK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 1.2조 기술을 수출한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까라는 거죠. 네, 그게 본업이고 그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금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경쟁사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전화하면 뭐 잘 되고 있어요. 뭐 올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요? 뭐 똑같은 얘기 또 할 거니까 지금 현재의 경쟁사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 아티바 기술 수출 공시위에 뭐 급락을 했죠. 재료 뭐 소멸되는 거고 그게 언제냐? 21년 4월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 증시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경쟁사가 페이트입니다. 페이트. 네. 그쪽도 어땠느냐? 뭐 공시 뭐 20년 4월에 기술 수출을 잔스렌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오르지 않고 그러면 언제 올랐느냐라는 거 보면 뭐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 이후에 일상의 중간 발표가 나왔을 때 효과가 있구나라고 나왔을 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에 페이트는 뭐냐면 20년 4월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미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급등할 때 20년 말에 같이 쭉 올랐던 거고요. 지금은 21년 4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페이트하고 녹십자 랩셀이 투자한 아티바 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잔슨앤잔슨 쪽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머크사하고 뭐냐면 경쟁사입니다. 예, 경쟁사고 그러한 부분에 페이트사가 잔슨앤잔슨의 20년 4월에 카트티 NK 쪽을 3.1조 뭐 조금 더 하면 한 4조 가까이는 조금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네, 그런 쪽에 기술 시출을 좀 한 게 있고요. 머크사에다가 아티바가 이제 카 NK를 기술 이전했는데 약 2조가 좀 넘는 그런 돈으로 자 계약을 했던 거죠. 자, 기술 차이는 한 1년 정도 페이트보다는 아티바가 조금 늦게 계약을 한 겁니다. 네, 지금부터 뭐 아티바는 녹십자 랩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잔슨앤잔슨하고 머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그 자연살해 세포, 면역세포 치료제 쪽 관련돼서의 지금 현재 그 밑으로 기술 원천 개발사는 어디냐. 자, 잔슨앤잔슨은 페이트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머크사는 아티바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트는 잔슨앤잔슨의 지금 현재 기술 수출하고 작년에 임상 1상에 중간 발표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총이 약 8조가 가 있는 거고요. 아티바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장을 하지 않고 올해 상장할 거야 라는 부분 때문에 녹십자 랩셀의 그러한 부분의 지분 가치가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지금 가고도 있습니다. 올해의 그러한 것 때문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구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얀센은 페이트와 같이 가고 있고 머크는 아티바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티바는 녹십자 랩셀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시사점이 뭐냐? 지금 현재 약 8조가 조금 초과되더라. 네. 그러면은 아티바도 상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오겠죠. 그게 4조가 될지 5조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받아서 6조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네.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게 있고요. 팩트로는 얀센하고 얀센하고 페이트가 카트 TNK 20년 4월에 네, 한 3.5조 관련돼서 계약을 좀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20년 한 4월이니까 뭐 한 8개월 정도가 좀 지난 상황인데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머크사와의 계약을 했던 지금 현재의 아티바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지금 12월이 안 됐죠. 4월에 계약하고 올해 12월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트는 어떻게 됐느냐. 요 지금 현재의 지금 20년 지금 현재의 쭉 파란 쪽이 이렇게 쭉 보면은 요게 지금 현재 페이트의 지금 현재의 시총입니다. 주가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8조입니다. 요때 올랐을 때는 더 올랐죠. 네, 뭐 8조가 아니라 뭐 한 14조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얀센의 페이트가 기술 이전 계약을 했던 게 20년 4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조정받고 다시 이제 쭉 올라갔는데 요때는 미 증시가 올라갈 때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4월부터 해서 쭉 10월까지 어떤 종목 하더라도 뭐 올라갔었잖아요. 네, 쉽게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 100%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한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급격하게 올라간 때가 어디냐? 임상 1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역 세포가 되든 간에 항암제가 되든 그러한 부분의 1상은 안정성이 있구나 라는 거고 2상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1상의 중간 발표가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용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서 기존의 단독 치료보다는 효능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이때에 발표가 됐는데 20년 12월 20년 말에 그러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자, 아티바가 올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녹십자 셀이 합병한다 안 한다, 뭐 합병이 어떻게 됐다, 그것보다도 원래의 녹십자 셀의 가치는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투자도 여기에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합병. 그게 과연 뭐 합병한다고 해서 향후에 이러한 결과를 좋게 페이트처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떨어지겠죠. 네. 다만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가 기존에 경쟁 업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녹십자 랩셀이 지금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티바가 향후에 상장을 돼서 그러한 거를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십자 랩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녹십자 랩셀이 자연 살해 세포, 그게 NK라고 불립니다. 그런 면역세포 치료제가 앞으로 항암 치료제의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뭐 바이오 제약이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가능성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중요한 여러분들의 내용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페이트의 지금 현재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그러한 세포 치료제의 뭐 기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뭐 안정성이 있는지 그러한 걸 다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뭐 아티바 즉 말해서 뭐 녹십자 랩셀이 추구하고 있는 제대열 쪽의 NK 세포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기존의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는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일상은 무난하게 잘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할 수는 있으나 팩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녹십자 랩셀 뭐 좋은 기업입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NK셀의 지금 현재의 단독 병용 지금 간암 쪽입니다. 이런 쪽에 국내에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병용 치료 하고 있는 쪽, 뭐 국내에서도 1상에 뭐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치료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임상으로 쭉 나와 있고요. 국내에 뭐 단독으로 뭐 연구자 주도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동종 NK 세포 치료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병용 치료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자료를 조금 참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페이트처럼 작년 말처럼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상에서 뭐 8조, 9조, 10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의 녹십자 랩셀의 가치는 지금 현재는 낮다. 다만 경쟁자로서 낮다라는 거고, 성공을 한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의 가치로 봐서는 뭐 어느 게 낫다 안 낫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성공했을 때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자, 공시 후에 뭐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이제 합병을 하고, 녹십자 셀은 남아 있고, 녹십자 랩셀은 남아 있고, 녹십자 셀은 없어지긴 하는데,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7월이고 하반기로 갈 때 지금 좋은 거는 두 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공시 지금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티바가 미국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녹십자 랩셀의 가치는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이면은 오히려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이오 제약이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상승,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조금 두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호재가 더 많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은 변경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녹자셀 주주 반대, 합병 무상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11월까지 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합쳐지면은 1.7조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너지가 어차피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아마 나오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좋다. 다만 이제 시총이 늘어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녹자 랩셀 1조의 가치로서 조금 더 올라가던 것들이 조금 더 녹자 셀까지 안겨서 가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성장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경영진이 좀 판단을 했다. 다만 그러한 주주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최대 관계자가 최대 대주주가 녹십자인데 대주주의 조금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진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녹십자를 투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와이낫이죠. 좋은 겁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기술 수출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이제는 머커사에 어떻게 보면은 병용 실험이 아니고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서 어떻게 8조가 아니라 10몇 조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결과가 좀 좋게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1년, 2년 뒤에는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십자를 가지고 있던 녹자 랩셀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녹자 홀딩스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결국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런 가치 실험에 대한 임상에 대한 어떤 원래의 본연의 가치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회사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회사가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중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가더라.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그러한 부분의 가능성을 좀 더 난 지켜볼래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페이트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분들처럼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은 많다. 다만 리스크도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관련돼서 월요일날 제가 상세하게 조금 더 큰손 투자 관련돼서 알림으로 장전 전망 그 다음에 종목 공략 관련돼서 조금 제시를 조금 더 해드릴 겁니다. 물론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럴 때는 비중을 어떻게 합시다. 그 다음에 큰손에 지금 상위 얼마 올라왔을 때는 비중 몇 퍼센트 어떻게 갑시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투자에 대한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날 큰손 투자 예배 큰손 알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대응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맥스터 IPO 공모 청약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할 만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공모 청약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 날 장전 종목 공략 방안에서 관련되는 내용들하고 종목들 좀 별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FDA에서 잔슨앤잔슨의 백신에 큰 거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뭐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뜨면서 모더나가 10% 정도 급등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22년까지의 모더나의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가더라.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뭐 예상했던 그러한 실적이 오히려 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더라. 라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더나가 10% 정도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관련돼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관련되는 종목과 그 다음에 공략 방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섬세하게 조금 관리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큰손 투자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구독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저와 매일같이 뭐 장중에든 장전에든 장마감에든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투자 계속적으로 좋게 방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별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 대응의 문제만 남았고요. 지금도 뭐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시나리오는 다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큰손 투자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케일코드의 대표이사고요. 여의도 빅이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MBA에 나오고 한컴 CQ, 한컴 CQ가 아니라 이거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중에 코파운드로 옛날 2001년에 상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뭐 참조사항이고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시면 큰손 투자의 구독 신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